다 쓰는 분들 계세요. 버는 족족 다 쓰시죠. 이분들은 아주 대단해요. 예, 아주 그냥 마음이 부자고. 네, 안녕하세요. 구고문의 장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요즘에 핫한 A모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데보다 제주도에 상당히 최근에 밀집돼서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이 커피가 무려 1,2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엄청 피곤합니다. 좀 피곤해 보이죠? 예. 하여튼 나중에 제주도 여행 오시면 이 카페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들어오지도 않는 PPL을 연기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예. 오늘 저는 월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딱 돼서 일을 시작한 월급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돈이 없다가 생기면 이게 사람이 미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미치지 않고 이 월급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크게 4가지 유형의 분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뭐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는 알아서 잘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잘하시니까 패스. 두 번째는요, 저축은 하시는데 예금하고 적금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쁘진 않은데 이분들은 뭐 원래 해오시던 대로 하시면 되지만 나중에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은 그냥 이제 뭔가 적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업무가 바빠서 뭐 이래저래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월급 통장에 급여가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쌓여 있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좀 오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다 쓰는 분들 계세요. 버는 족족 다 쓰시죠. 이분들은 아주 대단해요. 예, 아주 그냥 마음이 부자고 씀씀이가 일단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 월급 들어올 거 미리 알고 미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일단 씁니다. 예. 근데 이분들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이렇게 한 1년 이상 쓰시다 보면 카드 빚이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좀 더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일단은 카드 없애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근데 카드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쓰셨던 할부 쓰셨던 걸 갚으셔야 없애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출을 좀 줄이셔가지고 카드 빚을 좀 갚고 그리고 나서 카드를 없애시는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이분들의 습관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낮은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카드 값을 변제하고 그리고 나서 카드를 잘라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9급 150이시면 월 평균 소득이요. 수당도 다 포함하고 명절 보너스도 다 포함하면 월 평균 한 180에서 190 정도 실제 수령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이제 다 저축할 수 있으면 부자가 금방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지출들 평균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을 빼고 나면 한 달에 80에서 많게는 한 120 정도의 저축 가능 금액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공무원은 일단 공제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공제회가 뭐냐면 지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원 공무원, 군인 공무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회라는 거에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제회가 많은 돈을 넣어서 돈을 많이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회원가입한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공제회가 복리이자를 줘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 금리가 변동적입니다. 요즘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시죠? 공제의 금리도 계속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때문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이 공제가 상당히 장기 상품입니다. 퇴직 때까지
공제를 유지하셔야지 이자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 NG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 묶이는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최소 금액으로 회원가입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최소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행정공제회는 10,000원이요. 10,000원. 그리고 교원공제 그리고 소방공제회는 30,000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찰공제회하고 군인공제회는 5,000원부터 가능한데 경찰하고 군인공제회는 열구자부터 하셔야 혜택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5만 원씩 가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뭐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정도로 이제 불입하셔서 회원이 되시면 혜택이 있어요. 일단은 경조사, 본인 결혼이나 뭐 출산이나 뭐 집에 좀 이렇게 장례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월 평균 회마다 10만 원 정도가 지급돼요. 괜찮지 않나요? 이게 10,000원씩 내는데 이자도 아닌 것이 이제 그렇게 경조사비로 나온다라는 거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일단 공제에 가입은 추천드리는데 기억하실 거는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공제에는 회원 가입 정도로 혜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 리스트는 좀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이 뭐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이제 운영하는 통장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뭐 집을 사실 수도 있고 전세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통장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꼭 만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일반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유지하셨을 때 기준으로 1.8%를 줍니다. 이게 이제 변동금리이긴 한데 그 금리 변동이 이렇게 자주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만약 본인 나이가 만으로 3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필히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년 우대형이 3.3%로 줘요.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은 게 이제 기존에 일반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미리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기존 청약 통장이 일반 청약 통장이었다면 반드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의 두 번째 혜택은요, 연말정산 때 이렇게 소득공제가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월급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라고 하죠. 세금을 떼고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 미리 떼는 세금이 있는데요. 그 세금 중에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넣으신 금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미리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상당히 좀 꼭 만드셔야 되는 통장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넣으셔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뭐 8급 9급이면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네,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9급이다라고 하면요, 2만 원씩만 내시면 되고요. 8급 달고 본인 연소득이 한 연 4천만 원 정도 이상 찍히게 되면 그때부터 한 10만 원 정도로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을 어딘가에 넣으셔야겠죠. 보통 이제 정기적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금이 금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를 비교하기 원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은행연합회라는 홈페이지 있어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가시면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자주 쓰는 어플은 금융 다 비교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을 이용하시면 정기적금의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기적금은 이렇게 좀 세 가지 원리를 갖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첫 번째는 금리가 높은 데보다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제 단기의 이 적금들은 금리가 몇 프로라고 해도요, 이자가 실제로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3%짜리 적금에 가입하셔도요,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은 1.5%가 안 되거든요. 이유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3%라고 해도 1.5%라면 2.8%라고 해도 1.4%잖아요.
실제로는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금리에 민감하기보다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쓰시는 게 낫고요. 주거래 은행에다 적금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하실 때 혜택을 줍니다. 그게 저는 더 효용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적금을 시작하는 그 첫 해에는 3년짜리 만기 상품보다는 1년짜리 만기 상품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3년짜리가 금리는 더 높아요. 하지만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상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3년짜리보다는 이제 1년짜리를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1년을 채우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정기 예금에 넣기보다는 첫 해에는 CMA 통장을 만드셔서 거기다 넣는 걸 추천드리고, 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만들기가 좀 힘드시다면 은행에 MMF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MMF 통장에다 그 돈을 넣어서 그 돈을 일단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적금을 이제 가입하실 때 한 개의 통장보다는 여러 개로 나눠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본인 이제 저축하는 금액이 한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적금을 덜컥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100만 원이라면 좀 나눠서 기간별로 1년짜리에 40만 원, 2년짜리 적금에 30만 원, 3년짜리 적금에 30만 원 이렇게 좀 나눠서 넣으신다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자, 네 번째는요. 개인연금에 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연금이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지금 과장님, 지금 팀장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연금은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연금이 절반 되지 않는데 나중에 생활이 될 리 없겠죠. 그래서 개인연금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20만 원 가입하세요. 20만 원 이상 가입하시면 되고요.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곤란해진다. 그리고 이 연금에 대한 부분 제 그 영상 중에 공무원 연금 영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자입니다. 적금만으로 재테크가 끝나는 시대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적금은 이자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안 쓰고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락한 지 꽤 됐는데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펀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잘 몰라서 가입을 미루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주 막연하게 주위에서 들은 펀드 하면 위험해, 펀드 하면 원금 까먹어 이런 말들만 듣고 그냥 펀드는 위험한 것이라고 일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요, 공부 좀 하셔서 펀드를 꼭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펀드의 좀 세부적인 부분들, 그 펀드 접근하는 방법들은 제 영상 중에서 공무원 펀드 가입이라는 영상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참 안정적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여가 많은 그런 직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라면 더 체계적이고 더 꼼꼼하게 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하실 계획이 있지 않다면 평생 버실 수 있는 돈이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정년도 결정이 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해진 이 공무원의 급여를 가지고 계획 없이 지출하시고 그리고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곤란해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싶고 또 다음 편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급공무원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